네. 그럼 두 분 평론가께서는 오늘 이 법무부의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미리 뭐 예견은 됐던 상황이죠. 네. 한 두어 달 전부터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정부에 대해서 이런 거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근데 시점이 이제 뭐 오늘 이런 타이밍이었는데, 네. 근데 저는 그 정치평론가 입장에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정당 활동은 정치권, 입법부 내에서 해결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사실은. 근데 결국은 이게 자정작용이 안 되기 때문에 법적인 그 제재가 들어가는 이런 절차를 거치는 것 같은데, 한 가지 오늘 그 법무부의 발표에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네. 조금 전에 우리 최 변호사 말씀하셨듯이 뭔가 조금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에서. 그 통진당이 북한으로부터 지적을 많이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헌재에다가 서류에는 뭐 그게 기재될 것이라고 말씀은 하셨는데, 그렇다면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도 오늘 구체적인 그 증거들 좀 내놔야 되거든요. 그런 게 없이 너무 그 선언적인 의미에서 북한으로부터 지정을 받았다 이런 얘기가 좀 있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강령이 위배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네. 이건 뭐 통진당이 간판으로 내걸고 있는 어떤 그 목적인데, 예. 진보적 민주주의 요 한 단어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김일성이 하던 얘기다라고는 했는데, 과연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이 될 수 있는 문제, 이건 앞으로 좀 논란이 좀 있을 것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유청선 네, 저는 뭐 기본적으로 이 정당의 해산 문제를 정부가 이제 개입을 하거나 판단을 하거나 또 그걸 이제 끌고 가는 거는 기본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이제 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통합진보당이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국민들의 정서와 상당히 이제 괴리가 되고 또 상당히 이제 거부 반응을 불러일으켰던 건 이제 분명한 사실입니다만은 네네. 오히려 그럴수록 결국 이 정당의 어떤 존속 여부에 관한 최종적인 판단은 국민에게 맡겨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이제 선거라는 그런 아주 선거로. 훌륭한 제도가 있기 때문에 예. 이 선거를 통해서 바로 그것이 매듭이 지어지는 게 이제 바람직하다. 오히려 이렇게 정부가 너무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제 접근을 했을 때 이 또 다른 그 정치적인 의도 이런 것이 또 이제 의심을 받을 수가 있고, 네. 마침 또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이제 해외 순방 중인 시점에 오늘 아침 국무회의 직전에야 이제 일부 언론에 이제 공개가 되면서 사전에 어떤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도 이제 없이 바로 이제 전격적으로 이것이 이제 결정이 나버린 이런 과정이 됐는데요. 결국은 이제 헌재에서 이런 그 청구가 이제 받아들여지려면은 결국 그 당의 이제 목적하고 이 활동 이 두 가지가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됐다는 그런 이제 판결을 이제 얻어야 되는 건데, 네. 활동은 아까 이제 뭐 브리핑이 있었습니다만은 정 교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그 내용에 법무부가 밝힌 내용의 어떤 사실관계라든가 또 그에 대한 이제 법률적인 판단 이런 것이 이제 헌재에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이 목적은 이제 강령 보고 대략 이제 판단들을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아까도 얘기 나온 것처럼 이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것이 과연 이제 김일성 사상과 등식화될 수 있는 것인지, 예. 이걸 이제 공안적인 시각에서 보면은 뭐 그게 그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그건 이제 과거 시대의 이제 접근법이고, 정말 오늘 같이 이제 다원화된 어떤 그 사회 속에서는 정말 어떤 보수부터 진보 또 좌부터 우까지 다양한 그런 이념들이 이제 그 존재하는 이런 어떤 환경 속에서는 한쪽에서 보면은 저쪽에 있는 거는 불온하게 이제 보이는 건데, 네. 그럴 때마다 이것이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정당에 대한 해산 이런 거로 이제 간다면 이건 대단히 좀 나쁜 선례가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예, 사실 그러세요. 위헌정당 해산 제도 있는 나라가 사실 전 세계적으로도 몇 군데 없습니다. 근데 다만 우리나라가 어떤 법을 사실 많이 차용해 오는 독일로 한번 가서 독일의 예를 한번 보면은 네. 저도 유평론가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뭐냐면 예. 정치적 문제는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게 기본적으로 원칙이고, 정부가 정당 해산을 이제 그렇죠. 청구하는 예. 거는 이제 그 모양새가 사실 좋다, 이런 쉽지 말씀. 그게 예. 정치적 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인데, 예. 결국 그렇다고 하면은 다른 나라의 사례, 특히 독일의 사례를 한번 이 시점에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그 2차 대전 이후에 독일이 사실 패망했는 거는 나치 때문인데, 네. 1952년도에 나치의 적통을 그 주장을 하면서 했던 독일 사회주의 제국당이라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그때 동서독으로 나뉘어 있는데, 네. 그 소련으로부터 자금을 받고 소련의 앞잡이 같은 그 활동을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활동이 그 어떤 독일 기본법에 정한 그 정당의 목적이나 추종자들의 활동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난다고 해서 제소가 돼서 한 예. 1년 반 심리 그때 위헌 결정을 했었습니다. 예. 아, 그래서 해산이 예, 됐군요. 해산이 예. 됐는데, 그 다음에 또 그 한 4년쯤 있다가 56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네. 독일 공산당 사례가 사실 이 건하고 사실 우리 그 통합진보당 사례와 상당히 유사한 사례이긴 한데요. 네. 그 사건이,
그 제소가 돼서 위헌 결정이 났는데 그 기간이 한 5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예. 5년이요? 그 사이에 선거가 있었겠죠. 아. 근데 처음에 제소가 될 때는 상당수의 의원들이 있었습니다만 네네. 위헌 문제가 있고 하니까 실제로 그 가운데 있었던 선거에서 전국에서 2.2% 정도밖에 그 득표를 지지를 예. 못 얻었습니다. 거의 유명무실한 그 존재감이 있었던 것이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이러한 거를 사회 시스템적으로 한번 선언할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에서 위헌 결정을 했었습니다. 예. 그 반면에 그 지난 50년대부터 그 쭉 다시 와서 지금부터 한 20년 채 안 되는데요. 1993년 4년에 극우 정당에 대해서 또 이런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이 그 제기가 됐었는데 네. 그때는 정말 그 거의 의미가 없을 정도의 지지율이 있다는 이유로 한마디로 정당으로서 인정하기 어렵다 해서 그 기각이 아닌 각하 이거는 대상 자체가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결국은 어떤 국민들의 어떤 선택에 따라서 국민이 선택하지 아니한 그런 결국은 정치적 활동 속에서 국민의 여론을 얻지 못한 정부는 결국은 정치 속에서 녹아 들어가 버린 그런 식의 독일에서는 해결이 됐었었는데 네네. 우리나라도 이것이 어떻게 갈 것인지는 좀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헌재도 이게 뭐 워낙 그 초유의 일이라서 독일 사례를 많이 좀 네, 그렇습니다. 참고하겠네요. 실제로도 예. 이번 보도 자료에 보면은 예. 그 법무부조차도 독일의 사례를 네. 면밀하게 했다고 관찰했다고 검토를 보고 했다고? 예. 아마 독일 사례 이외에도 터키 사례도 좀 있었던 것 네. 같습니다. 그런 예. 사례도 아마 다각도로 검토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터키는 얼마나 걸렸습니까? 결론 내리기. 터키는 그렇게 오래 걸린 것 같지는 않은데요. 제가 네, 정확한 그 아, 시간은 제가 그렇군요. 기억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이제 많지가 않아서 근데 이제 제가 예. 한 가지 좀 우려되는 점은 이제 6개월 안에 이제 그 이제 180일 안에 뭐 예. 심판을 해야 된다는 예. 얘기인데 지금 독일 사례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게 벌써 40, 50년 전의 일이고 아까 우리 유 박사 말씀하신 대로 우리 현대 사회가 다원화되고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 가운데서 정당 활동이 이루어지고 정치가 이루어지는데 뭐 어쨌든 간에 우리는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나라고 네. 이런 정당 해산과 관련된 법이 존재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필요는 한데 지금 그 선진국의 예를 보면 말이죠. 그 정치적인 문제로 많이 해결을 한다는 말이죠. 선진국 보면은 극우 정당도 있고 극자가 있는데 뭐 어떤 정당 같은 경우는 인종차별까지 하는 그런 좀 말도 안 되는 정당이 있는데 이렇게 강제적으로 정부가 잣대를 들이매지는 않고 네. 정치 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 네. 이걸 해결하는데 이번에 이제 그 화성에서 보면은 통진당 후보가 8%를 득표를 했단 선전을 말이죠. 했죠. 예. 그런 걸 보면은 정부가 조심스럽게 이번에 그 심판 청구를 하되 증거 자료를 많이 보강을 해가지고 깔끔하게 좀 결론이 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최근에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세계적으로도 이 정당 해산의 그 사례가 참 이제 드뭅니다. 네. 더군다나 이제 그 최근에는 정말 뭐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그런 거고요. 그만큼 지금 세계적으로 봤을 때 어떤 그 정당에 대한 어떤 해산이라는 것이 사실상 좀 현실 속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이번에 만약에 이제 헌재에서 이제 판결이 내려지게 되면은 세계적으로도 대한민국의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이 정당 해산 문제에 관해서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 아마 세계적인 이제 관심거리가 이제 되고 네. 그 이후에 그야말로 이제 연구, 참고 자료로 아마 계속해서 남을 거로 예상이 되는 상당히 이제 중요한 그런 이제 판결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아까 뭐 잠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사회가 일단은 그 다원화된 그런 가치를 추구하는 이제 그런 사회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진보 정당의 존립도 이제 허용을 하고 있고 법적으로 그렇다고 한다면은 저는 가급적이면 이 넓은 범위의 스펙트럼의 어떤 정치 세력들을 다 가급적이면 이 제도권 안에 과거 시대처럼 장외에서 그런 어떤 극한적인 투쟁을 벌이는 게 아니라 네. 이 제도를 통해서 서로가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이거로 좀 끌어들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을 하고 다만 거기서 이제 예외가 될 수 있는 거는 정말 의회주의를 그 정치 세력의 의회주의를 부정하고 다른 방식 혁명이라든가 어떤 그런 방식으로 국가 변란을 이제 시도를 하는 그런 경우라면은 그것이 이제 부정이 이제 돼야겠죠. 네. 저는 이제 그런 경우면은 정말 이건 뭐 정당 해산의 어떤 필요성이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는 가급적이면 그 정당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그 안에 일부 인사가 어떤 그렇지 않은 행동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정당 전체로 봤을 때 이 의회주의를 준수하겠다는 이런 어떤 룰을 지킨다고 한다면은 이러면은 가급적이면 끌어들이는 것이 이 사회 전체의 발전을 봤을 땐 좀 바람직하다. 저는 좀 그런 의견입니다. 예. 한 마디 덧붙이고 싶으면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역사적 배경의 산물이라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마치 독일에서 이런 그 정당 예산이 있었듯이 독일도 아시다시피 동서간의 분단이 있었고 우리나라도 역사적으로 지금 남북 간이 분단이 돼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이념적으로 대립되는 상황 속에서 나온 역사적 산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사실 이 부분이 아까는 제가 독일에 대해서 예를 들었었는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독일 기본법상에 정당 해산하기 위해서는 그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반한다라고 딱 명시적으로 돼 있습니다. 네. 그 민주주의란 것이 그 알맹이가 자유민주주의라고 명시적으로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헌법에 보면은 그렇게 돼 있지 않고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그냥 민주적 기본 질서에 반하는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 민주주의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실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지금까지의 이제 헌법재판소나 그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민주적 기본 질서란 것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의미하고 민중민주주의라든가 사회민주주의는 이른바 이적 이념이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왔습니다. 네. 그 반면에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런 법원이 판단을 했다고 할지라도 현실적으로는 아시다시피 지금 민주노동당도 우리나라에 존재했었고 민중당도 있었고 지금 통합진보당도 있었고 어떻게 보면 사상의 자유로운 그 시장이 우리나라에서 펼쳐져 있었던 것이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통합진보당에서는 그런 목적의 민주적 정당성이라는 것은 사모되됐다 이런 식으로 지금 오히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좀 어떻게 보면 약간 역전된 주장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유가 그걸 허용을 해줬지만 기본적으로 이 헌법의 틀 내에서 그거를 본인들이 활동을 했을 때만 보호를 해준다는 그런 취지라고 한다고 하면은 뭐 이번 법무부 적어도 정부의 제소 자체를 법적으로 비난하기에는 사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저도 잠깐 여야 반응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새누리당하고 민주당이 오늘 입장을 빠르게 내놨는데요. 예. 이제 법무부 등 정무 당국은 철저한 준비를 통해 향후 필요한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주길 바랍니다. 헌법재판소는 정당 해산 청구안이 접수되면 헌법과 원칙에 따라 청구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신속한 결론을 내려서 더 이상의 혼란을 막고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와 법 질서를 지켜주길 당부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사건이 대한민국의 헌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다시 굳건히 수호해 나갈 수 있는 계기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랍니다. 제도권에서 같이 정당 생활을 하고 있는 민주당으로서는 이러한 헌정사상 초유의 불행한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입니다. 정당에 대한 유연 심판 청구도 민주주의의 성숙도 국민들의 눈높이 선거제도의 올바른 작동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번 국무회의의 상정이나 처리 과정이 충분한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지나치게 조급히 처리된 점 또한 되짚어볼 대목입니다. 헌정사상 유례 없는 정당 해산이라는 사문화된 법조문을 들고 나와서 진보당을 제거하려는 음모는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를 유신시대로 되돌려 놓는 것입니다. 무차별적인 종북 공세와 내란 음모 조작에 이어 진보당 해산 시도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행동들은 정통성 없는 정권, 부정으로 잡은 권력에 대한 국민의 비난을 잠재우기 위한 것임을 우리 국민들이 모를 리 없습니다. 예, 통합진보당 당연히 이제 강력 반발하는 그런 네. 분위기고 새누리당, 민주당도 약간 온도차가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예, 새누리당은 우리 흔한 말로 불감청 고소원 아닙니까? 예, 사실은 국회 내에서 이 통진당에 대해서 제명 작업을 하던가
이런 자정 작업을 하려고 그랬는데 네. 여의치가 않았어요. 민주당 반응이라든가 또 통진당의 또 반발. 근데 통진당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예. 통진당이 사실은 국민들에 대해서 진실한 그 사과와 사죄가 있어야 됩니다. 당내 소속 의원이 그런 그 체제 전복 그 활동을 벌이다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면은 정말 그 통렬한 반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없이 넘어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회 차원에서는 워낙 그 지금 발표대로 민감한 문제고 그 엄중한 문제이기 때문에 자정 과정 속에서 절차를 처리 못하다가 결국 정부가 나서가지고 헌법재판소에 이런 걸 맡기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이건 네. 통합진보당의 그 책임이라고도 볼 수 있는 그 절차가 말이죠. 그다음 저는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결국 우리 그 대한민국 정부가 지향하는 정치 철학의 문제, 가치의 문제를 결국은 이 법관들한테 맡긴 이런 그 셈이 됐습니다. 헌법재판소 이번에 그 심판을 앞두고 그럼 진보적 민주주의는 뭐냐 이런 데 대해서 상당한 정치 철학에 대한 그 해석이 오고 갈 텐데 이 문제가 그 9명의 그 헌재 위원들한테 달려서 참 이 국회에서 이 자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예. 넘어간 데에서는 조금 유 박사님 말씀에 약간은 그 같은 그 생각입니다. 네. 예. 민주당은 조금 곤혹스러운 입장일까요? 네, 일단 뭐 이제 통합진보당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막아주거나 옹호하는 모습을 비치는 거를 이제 부담을 의식하기 네네. 때문에 예. 그렇게 얘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대체로 민주당은 정부가 너무 서두른 거에 대한 좀 이제 우려 이런 걸 좀 이제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문제가 사실 야권 입장에서 봤을 땐 단지 통합진보당 해산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닌 거로 이제 판단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 순방 나가기 직전에 이 국정원 문제에 관한 발언을 하고서 그리고 이제 나갔거든요. 예. 그거는 이제 앞으로의 그 전국을 이제 전환시키겠다 이런 이제 메시지가 이제 실려 있었던 겁니다. 네. 실제로 전국 전환을 모색하는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이제 전교조가 이제 불법화 이제 됐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전공로 등에 대한 이제 지난 대선 때 있었던 일들에 대한 이제 조사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통합진보당 이제 얘기가 이제 오늘 이제 나온 거고요. 네. 전체적으로 지금 야권에서 우려하는 거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서 전반적으로 전국을 현 정부가 이제 그 공안적인 분위기로 이제 끌고 갈 거다. 그러면서 이제까지 수세에 몰렸던 전국을 반전시키려는 이런 이제 포석을 갖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문제를 볼 거기 때문에 아마 야당 쪽에서는 야권 전체 쪽에서는 상당히 앞으로 그 정부의 전국 운영을 상당히 좀 우려 속에서 지켜보게 될 거로 이제 보입니다. 예.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첨언하면은 네. 제가 아까 그 얘기한 것이 뭐 이제 통합진보당의 어떤 노선이나 활동을 뭐 옹호한다 이런 의미는 이제 전혀 아닙니다. 저도 예. 뭐 개인적으로는 통합진보당의 어떤 노선이라든가 또 특히 그 지난번에 그 좀 무리를 빚었었던 일련의 발언들 네. 이런 거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이제 비판을 하는 입장입니다만은 그 문제하고 다만 이 그 정당의 해산 문제라는 이 민주주의를 어떻게 운영을 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 이거는 좀 별개로 인식을 해야 그래야 이제 우리의 민주주의가 더 성숙한 민주주의로 가지 않겠는가 그런 견지에서 좀 이제 아까 그 정부에서는 뭐 통합진보당이 이제 의회 민주주의를 뭐 이렇게 지키지 않고 있다 이렇게 판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문제를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통합진보당 가져가는 거겠죠. 한 정당의 문제로만 국한시켜서 볼 것이 아니라 네. 전반적인 그 정당의 어떤 그 존속 또는 해산에 관한 이제 그 제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그 문제로 보자는 거죠. 그것이 이제 통합진보당의 한 선례가 될 거고 예. 이 선례가 앞으로 또 우리 정치사에 두고두고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것까지 좀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예. 예. 자, 이제 앞으로 남은 절차들을 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 변호사님 네.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네, 말씀드렸듯이 구체적인 절차는 헌법재판소법에 정해져 있는데요. 네.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사건은 서면만으로 심리를 합니다. 네. 그런데 그 헌법재판소법 30조에 보면은 이런 위헌 정당 해산 사건은 필수적인 구두 변론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헌법재판소에 있는 대법정에서 법무부 검사님들하고 또 통진당의 이제 그 변호인들이 모여서 네. 이 사안에 대해서 사실과 법리적인 것에 대해서 정말 일합을 겨룰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그리고 그것이 어떤 1회의 변론에 그치지 아니하고 네. 여러 번 변론으로 갈 가능성이 크고요. 또 그거는 기본적으로 그 공개 재판이기 때문에 네. 원하는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그 법정에 가서 법정을 직접 방청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변론은 그러면은 횟수가 정해진 게 아니라 요청을 하면 그렇죠. 계속 할 수 있는 건가요? 계속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1회 변론기일, 2회 변론기일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쟁점이 서로 정리되고 서면 공방이 오가고 네. 구두 변론이 이루어져서 어느 정도 이 사안에 대해서
전모가 드러난다고 하면은 그때 변론 종결을 하고 선고기일을 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그리고 헌법재판소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은 이것이 그 접수된 때로부터 180일, 그러니까 6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보면은 지금 통계적으로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사건들은 결과가 나오기까지 17개월, 대략 그러니까 1년 반 각 이상 지금 걸리고 있는 실정이고, 네. 아까 제가 독일의 예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독일에서도 사회주의 제국당에 대해서는 한 1년 반, 예. 그리고 또 독일 공산당 사건 같은 경우에는 거의 5년 이상 걸렸었기 예.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도 어떤 말씀드렸듯이 재판부가 상당히 부담을 느껴서 이것이 정치적인 해결을 되기를 바란다는 그런 어떤 입장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그 다음 총선이나 이런 걸 보기 위해서 쭉쭉 길게 갈 가능성도 없지 아니하고, 그 네. 반면에 이 사안의 시급성이 있다 이렇게 예. 된다고 하면은 지금 빨리 결정도 예상이 됩니다. 특히 오늘 그 위원정당 해산 신청을 하면서 네. 그 이 판결이 있을 때까지 이 정당의 활동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을 했기 때문에 예. 그 가처분이 인용된다고 한다고 하면 빨리 보통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좀 더 보라는 몰라도 그 가처분 신청은 빠르면은 올해 내로 결정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예, 네. 예. 자, 한 1분 반 정도밖에 시간이 안 남았어요. 두 분 평론가께서도 끝으로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은 전망을 좀 해주시죠. 가처분 이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가처분 이게 받아들여지면 그 지금 결과에도- 통합진보당 6명 그 국회의원들 네. 바로 빼짓대고 이제 장외로 나가야 되는데 네. 과연 장외로 나갔을 때는 또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될 건지 더 안정이 될 건지 불안정해질 것인지 이런 문제가 또 생각이 되고요. 네. 그런 점에서 참 보통 어려운 심판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군요. 네. 예, 유창선 평론가께서 정리해 주시죠. 저는 뭐 결국은 이제 헌법재판소가 이제 최종 결론을 내게 된 상황이 이제 됐는데요. 네. 이 사실관계하고 그리고 법률에 따라서 그렇게 뭐 냉정한 이제 판단이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아무튼 너무 이제 정치적으로 판단할 게 아니라 사실관계하고 뭐 법률에 따라서 이제 판단을 하고, 특히 그 아까 저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그 정치사의 어떤 그 흐름 속에서 이번 이제 판결이 또 이제 어떻게 나중에 후대에 이제 평가를 이제 받을 건지 아마 그런 것도 다 이제 헌재가 뭐 신중히 이제 고려를 할 거로 이제 믿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유창선 정군기 평론가, 최진영 변호사 세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